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쭉 해볼까 합니다.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댓글들 혹은 이제 시청하신 분들의 소중한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거에 답변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제 나름대로 깊이 팠습니다. 이게 좀 문화 차이라고 해야 되나, 정치적 차이가 좀 있구나. 많은 분들이 어제 그런 프로페서 커밍스에 대한 그 NHTSA의 Safety Advisory로 이제 임명되셨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라이다 쪽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가 안 될 거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걸 봐서는 저도 미국에 참 오래 살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 쪽을 좀 더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의 어떤 도덕적 스탠다드와 그 미국의 도덕적 스탠다드가 다르다라는 거를 저도 이번 기회로 제대로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테슬라 팬들은 이제 미국에서도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티션 청원이라든지 좀 다시 고려해라. 지금 conflict of interest라고 해서 아까 그 이해관계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고, 여기 먼로 할아버지도 흥분하셔서 그래서 듣다 보니까 몇 개 말이 조금 틀리신 것 같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저도 좀 어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랬죠. 아직 전기차가, 그리고 특히 이분은 이제 강조하는 게 중국하고 미국이 경쟁하는 입장에서 시장을 좀 꽃을 피워야 되는데 지금 잘 나가는 애를 저렇게 때려잡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막 하버드 MBA도 운운하시면서 그냥 다 아웃소싱만 좋아하지 미국은 엔지니어적인 정신이 이제 부족한데, 일론 머스크는 그렇지가 않죠. 좀 더 본인이 엔지니어라고 얘기하면서 기술에 입각한 진정한, 제 요 근래 제대로 진짜 기술에 입각한 CEO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이제 먼로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서 이 프로페서 커밍스에 대한 임명 이런 것들, 특히 이제 conflict of interest 댓글도 남겨주셨듯이 이제 주식 문제. 근데 제가 왜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걱정할 건덕지가 없고, 오히려 저는 더 좋게 봤죠. 커밍스 교수님이 임명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NHTSA는 테슬라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테슬라가 기술만 하고 막 공격적으로 그냥 막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일론 머스크의 트윗 다 변호사들이 관리 감독하고, FSD 베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하면서 NHTSA가 어떻게 제재할지 몰랐을까요? 이미 법리적인 면들이나 다 고민하고 한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다 그거 생각하고 대응까지 고려해서 내놨기 때문에 NHTSA가 어떻게 테슬라를 견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강성주의자를 안 쳤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손을 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안 치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그 주식 가진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저는 미국 정치를 보면서 느낀 게, 미국은 큰 그림으로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정치인에게 돈을 찔러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다 돈을 찔러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로비스트의 그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히 공명정대한 거는 존재하기가 어렵죠. 공명정대하게 했어도, 사실을 얘기했어도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워가고 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그 사실에 기분 나빠할 수 있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명정대할 거냐. 그리고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이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분은 2018년부터 테슬라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라이다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게 더 신기하죠. 그리고 그걸 보고 NHTSA는 안 친 거고요. 그러면은 막 주식 거래를 막 해도 되냐.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여기 지금 퍼티션에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공직에 앉으려면은 미국은 의외로 그런 거에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로비스트가 존재하는 나라고, 정치인들에게 돈을 찔러줄 수 있는 나라고, 근데 합법화된 루트로, 그러니까 양성화하자라는 거죠. 정치와 돈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관리 감독을 하고 오픈, 양지로 이끌어내자는 게 미국주의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러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테슬라의 비판적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스탠스를 오래 취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자산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테슬라가 아닌데 주식을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게 이상한 거고. 그렇지만 당연히 그 적정선, 이렇게 그런 로비라든지 정치와 돈이 연결된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양지로, 그러니까 컨트롤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드 멤버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은 생각보다 내부자들이,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주식 거래하는 게 락업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한국같이. 그렇지만 거기에도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보드가 아니고 뭐 임원이 아니고 대주주가 아니어야 되고 그런 가이드는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교수님이 거기에서는 이제 물러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앉힐 때, 자리를 앉힐 때 이미 그런 걸 다 심사했고 그런 걸 통과했기 때문에 앉힐 수 있는 거지, 별 문제가 없고. 그럼 미국은 공명정대를 어떻게 하냐? 예. 그거를 어제도 얘기했듯이 균형과 견제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또 NHTS가 권력이 커지거나 이러면은 또 이분을 견제할 만한 다른 성향의 사람이 딱 봐서 대놓고 다른 성향인 사람을 안 치겠죠. 그게 미국이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히 이 사람한테 뭔가의 사리사욕을 안 채우는 걸 기대하는 건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는 미국에서는, 이건 미국 기준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과 성향이 반대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결론으로 테슬라를 견제할 만한 NHTS에 현재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안 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좀 더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유명한 정치인이 뭐 있을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미국 정치인을 대야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까 고민하다가, 파월 의장이 있죠. 페드에. 이분을 예를 들면 좋겠다. 근데 미국 정치인들 웬만큼 찾아보십시오. 그 다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되어 있냐, 그러니까 대주주냐, 뭐 보드 멤버냐, 뭐 그런 거가 아니면은 대부분 정치인들 보면은, 아니 미국 국민 대부분들이 주식으로 자산을 갖고 있는데 정치인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자, 페드의 파월 의장도 최근에 요상한 거래를 하셨죠. 자꾸 이런 거래들이 느니까 지금 이 뉴스가 지금 21일자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컨트로버시, 트레이딩에 대해서, 인베스트먼트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이제 좀 법안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미국에서도 안 그래도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막 너무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그런 거에 좀 더 관대하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미국이 막 로비의 천국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진 마시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스탠스가 좀 릴렉스드 돼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여유롭다라고 정도 생각하시는 게 아주 정확할 것 같은데, 여튼 파월 의장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거래했는데, 여튼 요즘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건 보셔서 본인이 이렇게 치트키를 들고 계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테이퍼링이니 뭐니, 지금 여기 기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바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FRB에서 지금 보면은 ETF에 투자한다라든지 주식 거래를 하더라도 아까 말한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 뭐 30일 내에 그 공시를, 그러니까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은 주식 거래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이게 좀 너무 딴 이야기로 세계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월 의장도 뭐 이런 분들도, 그리고 심지어 이 법안에는 좀 시니어 멤버들만 해당되지, 그냥 FRB의 좀 아랫단에 계신 분들은 또 이거 해당이 안 된답니다. 아니 그러면 옆에 듣고 있다가 파월 의장이 돈을 뿌린다, 아니면 테이퍼링 한다, 그럼 주식 팔아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공직에 가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오픈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저희가 금방금방 맘만 먹고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같이,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분들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미국은 찾아보면 그렇진 않다. 그래서 다 이런 걸 저는 그냥 이런데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게 됐던 거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팬들은 그렇고, 이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부분도 확실히 있지만, 그 스탠스가 좀 한국과는 다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지금 레귤레이션을, 이 테슬라가 하는 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FSD 베타를 뿌리는 걸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제는 저렇게 강성주의자랑 플러스 뭐 노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조금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또 그렇게까지는 또 막 난리 날 정도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뭐 어떤 의미인지는 양쪽 다 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소식으로는, 자, 이제 4680 프로토타입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테슬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파나소닉이 만들었습니다.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파나소닉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만한 소식이죠. 그리고 내년쯤 양산에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 이제 시범 생산이고요. 램프업은 아마 내년 4월쯤인데, 그 생각보다 꽤 빨리 이런 큰 4680을 만들었는데, 저도 좀 더 자세한, 특히 제일 궁금한 게 서머 러너웨이죠. 이 발열을 어떻게 했냐, 열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매우 궁금한데, 양쪽 다 테슬라나 파나소닉이나 그 정도까지만 이제 오케이를 하고, 그 이상은 이제 딱히 이제 공개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아마 에너지 스토리지는 올렸을 확률이 높은데, 배터리에 여러 가지 프로퍼티가 있죠. 뭐 안정성도 대번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파워를 어떻게 뽑아낸다라든지, 다른 변수들이 참 많습니다. 내부 저항값.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이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 공개되려면 양산이 되고 이제 차에 탑재가 돼야겠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조금 의심스러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에너지 용량은 늘었지만 아마 발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파워를 좀 더 뽑아낸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기서 이렇게 2170에서 4680으로 가는데 생각보다 에너지 덴시티가 안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4680 배터리는 구조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얻는 이점이 워낙 크고, 깡통을 지금 하나만 만들어도 이 깡통 값이 제가 비싸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깡통을 덜 만들어도 되니까, 우리 캔 구조를 덜 만들어도 되니까 원가 절감.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테슬라가 그렇게 이득이 나겠냐라고 또 댓글 달아주신 분도 있는데, 인산철로 갑니다. 인산철로 가게 되면은 지금 테슬라가 파나소닉을 주축으로 쓰는데, 그게 아마 배터리 가격이 차량 가격의 한 4분의 1이나 좀 많이 이제 낮아졌으니까 4분의 1 좀 안 되겠죠. 그래도 43,000불이면은 배터리 팩만 한 12,000불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LFP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탠다드 레인지를. 지금 스탠다드 레인지 LFP로 바꾸면 그 반값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가격은 올렸고 배터리 가격은 더 낮췄기 때문에 거기다 대량 생산으로 오면서 또 커스트 다운이 있겠죠. 마진이 이거는 안 봐도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뭐 다음 분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도 이거는 너무 벌어먹고 있는 거죠. 지금 LFP로 간다 그러면은 그런 준비가 올해 뭐 안 끝날 수도 있지만, 이미 중국에서는 BYD 계약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좋아지겠네요. 일단 LFP 확장은 뭐 중국에서 뻔하니까, 내년에도 미국에서도 이게 화끈하게 되면 마진은 뭐 거의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참 전망은 엄청 좋습니다. 벌써 반값이면 거기서 차값 배터리 가격만도 또 한 5,000불 또 드시는데, 엄청 먹는 거죠 진짜. 그러면서 사이드 뉴스로는 이제 파나소닉이 이제 테슬라의 의존도를 줄이려고 참 부단히 노력하는 게 너무너무 보입니다. 근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카누와 스케이트 플랫폼인가요? 이제 현대하고도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알려졌던 카누하고도 좀 배터리 공급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금 스타트업들도 이제 파나소닉이 나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파나소닉은 LFP를 할 생각이 없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은 좀 고려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워낙 테슬라가 이제 큰 이런 흐름을 좌지우지하니까요. 근데 반면 파나소닉은 LFP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아마 그간 테슬라와의 오랜 관계와 지금 뭐 기가팩토리 1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본인들이 잘하는, 그리고 참 독특하게 NCA를 하죠. 파나소닉만. 한국 회사들은 NMC를 하는데, 참 일본은 참 신기하게 참 이런 갈라파고스 독자적인 길을 잘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기존에 하던 NCA에 자신이 있는 것으로 뭐 오랜 기간 테슬라와 협력했기 때문에 뭔가 있긴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LFP는 가지 않는다. 또 이 마지막 테슬라의 도조에 대한 논문이 하나 또 나왔죠. 어떤 저널들 그게 나왔는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좀 뉴스 소식을 또 얘기를 하면,
제규어가 그 유럽에서 그러니까 레귤레토리 크레딧이죠. 카본 크레딧, CO2 크레딧 거기에 이제 제규어가 합류했습니다. 스텔란티스가 나가고 합병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CO2 기준을 만족시켜서 홀라당 나가버렸는데 그래서 뭐 주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좀 쭈그러져서 이번 분기 발표 보면은 근데 그건 뭐 차를 좀 더 못 판 것도 있고 역시나 별수 없이 지금 친환경 차를 저렇게 많이 팔아대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제규어 랜드로버가 조인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테슬라한테 또 크레딧을 줄 예정이기 때문에 또 수익이 늘겠네요. 예. 여러모로 이익이 늘 것만 보이고 너무 많은 소식들이 있어서 그건 또 내일 하면 되죠. 내일도 만들 거니까. 근데 재미난 또 이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허츠의 이번 최근 모델 3D를 보면서 이제 트윗에 보면은 $1 트릴리언 달러를 이제 돌파했고 옛날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 폭스바겐의 골프 포지션이었는데 이제 테슬라가 다 장악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절명카가 몰락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트윗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독일 자동차는 다시 리바운드 할 거다. 강력하게 저력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줄에 그렇구나. 경쟁자를 또 칭찬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랬는데 마지막 줄에 뭐라 그러면 Also Tesla will soon be a German car manufacturer.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제는 독일산이라는 거죠. 이제 기가 베를린이 도니까 본인들도 독일 자동차 회사다. 그래서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는 이 페이퍼인데요. 이것도 트윗에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생각보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이제 얘기하면 이 논문 내용은 이제 제가 뭐 그렇게까지 또 전문가는 아니라서 아주 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도 웬만한 논문들의 앱스트랙트 정도는 다 이해를 하니까요. 이쪽 본인 전공이 아니더라도 일단 이것은 이제 포맷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플로팅 포맷에 대한 건데 어렸을 때 혹시 뭐 C 언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셨으면은 그 변수 선언하는 그 플로팅이 맞습니다. 그 셋업에 대한 얘기인데 전에도 잠깐 도조 트레이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8비트로 할 거냐 16비트로 할 거냐 그럼 플로팅으로 포맷을 설정하게 되면 당연히 bit을 많이 설정할수록 그 하나에 표현하는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대신에 계산 속도, calculation, 그러니까 computation 파워는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8으로 이제 낮추게 되면은 당연히 디테일한 면들이 떨어지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근데 이거를 잘 옵티마이즈 해서 지금 도조의 성능을 뭐 몇 배를 올렸다고 하죠. 지금 다른 트윗들을 보니까 의외로 이건 간단한데 그럼 왜 다른 회사들은 못하냐. 일단 어제도 얘기했듯이 말은 되게 쉽죠. 양산 빨리 하면 된다듯이. 양산 근데 빨리 안 되죠. 예를 들면 팹리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파운드리한테 주문을 하겠죠. 칩을. 그러면은 자기가 디자인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피드백을 받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게 워낙 지금 만드는 그 라인 증설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팹리스로 이렇게 독립하고 파운드리로 가는 것에 또한 단점도 있습니다. 퀀텀 컴퓨터, 실리콘 포토닉스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 스타트업 퀀텀 큐빗을 하겠다는 실리콘 포토닉스를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파운드리에 많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회사들 보면은 공정 엔지니어를 뽑아요. 아니 디자인만 하는데 왜 공정 엔지니어를 왜 뽑지? 파운드리에 맡기면은 그 피드백이 너무 느려서 자기의 어떤 디자인을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은 테슬라는 이 모든 걸 관장하기 때문에 포맷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조금씩 변수를 바꿔서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다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고 피드백을 받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개선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감을 잡기 위해서 그런 뭐 IBM이라든지 반도체 공장 얘기를 좀 했던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게 간단해 보이죠. 요거 하나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걸 자기가 도조라는 슈퍼컴퓨터 칩이 어떻게 돌고 다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포맷을 바꿨을 때 여기에 어떻게 성능이 나오는지 바로바로 피드백을 얻는다든지 그러니까 빠른 개선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조에 또 요런 거를 하나를 컨트롤해서 또 성능을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면은 뭐 크게 포맷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회사들은 하기가 무지무지 어렵다라는 걸 참 그러니까 여러모로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소식을 전하면서도 이런 전문적인 걸 곁들이게 할 수 있는,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밝혔지만 본인도 엔지니어고 회사가 좀 더 기술적인 면에 치중돼 있다라고 트윗에서 밝힌 적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